안녕하십니까. 디노도라는 회사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디노도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하기보다는 일단 지금 모던한 엔터프라이즈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물리적인 어떤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요즘 트렌드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구축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고 계신데, 그거와 또 다른 물론 배타적으로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기존의 물리적인 공간들과 협업을 해서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데이터 통합이나 데이터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주제로 잡은 것들은 현재 모던 엔터프라이즈로 가려고 하시는 그런 길들이 도대체 왜 어려운지 한번 다시 같이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고, 그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점들을 요즘 트렌드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메쉬나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특정 아키텍처가 과연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논리적인 접근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과 그 강점은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일단 1, 2번 내용들은 대부분 다 기존의 내용이나 좀 또 아시는 내용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저희 논리적인 접근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개념적인 부분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하나씩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 데이터 플랫폼을 관리하시거나 데이터를 운영을 하시거나 엔지니어링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내용을 좀 준비를 했고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이런 어려운 점들을 진짜 공감을 하시는지는 나중에 의견을 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혹시 공감이 되시나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인프라가, 데이터나 이런 구조가 이렇게 얽혀서 서비스를 하는 이 진한 영역에서 프로듀싱을 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컨숨을 하는데, 이런 요구사항들이 기업에서, 죄송합니다. 네. 바로바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뭔가를 새로운 서비스를 하거나 새롭게 분석을 하거나 뭔가를 계속 하려는 노력들은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복잡한 구조에서 그런 요구사항들을 다 해결을 하고자 하다 보니 그때그때 필요한 연결, 그때그때 필요한 작업, 그런 일들로 얼기설기 설키는, 이렇게 엮이는 그런 구조들을 많이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흐름 관리가 안 되고 비즈니스 자체에도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이게 부단 IT를 하시는 분들,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는 것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인프라가 그렇게 구성이 되고, 이 인프라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사실 한두 사람, 소수의 어떤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디노도가 이제 글로벌 회사들 약 150개 기업 정도 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이미 현재 많은 기업들의 55%나 되는, 반 이상이나 되는 기업이 다양한 데이터 소스, 5개 이상의 데이터 소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2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거의 14%에 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 소스가 생기고 있고, 데이터의 다양성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런 거는 당연히 거의 기본이 되고 있고, 물론 BI 쪽에서 사용하는 큐브나
일반적으로 뭐 로컬 파일이든 아니면 서버에 올라가 있는 NFS에 올라가 있는 파일이든 스트리밍한 데이터, IoT, 뭐 클라우드 이런 소스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계속 증가하고 변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컨슈머를 하려고 하는 이 툴들도 비즈니스의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계속 증가하고 늘어나고 다양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는 뭐 BI랑 리포트 이런 데이터 거버넌스나 뭐 시큐리티 정도에서 고민이 이제는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마이크로 서비스 이런 형태로 컨슈머를 하는 굉장히 다양한 컨슈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형상들은 아마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엔터프라이즈가 점점 데이터를 활용을 함으로써 다양성은 점점 더 복잡해질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요구, 기업 비즈니스 우선순위를 통해서 본 기업의 요구사항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기업에서는 주로 C레벨 분들은 이 데이터가 통합이 되고 신뢰할 수 있고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를 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데이터를 자기가 원하는 도구로 데이터를 컨슈머를 해서 새로운 뭐 모델을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고 그런 문화들을 계속 키워나가려고 하고 계십니다. 또 ML이나 AI나 이런 이니셔티브가 성공을 보장을 하는 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런 모델이나 새로운 AI에 대한 도입이 어쨌든 성공을 하려면 바로바로 즉시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그 환경에서 제공이 돼야 되는 게 요구사항으로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민첩하게 모든 그 솔루션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신속하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자율성과 다양성과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민첩성, 이런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환경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또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나 관리되는 것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중앙 집중식 보안, 거버넌스,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요구사항들을 얘기를 하고 계시죠. 여기 W. 에드워즈 데밍이라는 분의 문구를 하나 넣었는데요. 이게 이분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품질 경영의 좀 대표를 하시는 분이고, 일본의 어떤 공장 자동화나 이런 효율화를 굉장히 크게 이끌어주신 토요타의 대표적인 컨설턴트이셨고, 이분도 이런 품질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은 믿지만 그 신을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기업에서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 그 품질을 위해서 데이터는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내용을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 안에서도 지금 데이터 비즈니스 쪽에서의 이니셔티브를 보면 여기 지금 진한 주황색이 에이펙 아태 지역이고요. 나머지는 글로벌 지역인데, 둘 다 지금 1순위로 생각을 하는 것이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과 자동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내부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물론 다른 비즈니스, 새로운 비즈니스 이런 부분들도 하지만 내부에 대한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개선하고 자동화하는 것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보고 있고요. 데이터로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이런 다양한 요구사항을 위해서 사실상 저희 데이터에 대한 인프라는 아주 초기 80년대부터 많은 발전들을 해왔습니다. 아키텍처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 다들 아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 ERP,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 ODS 이런 것들이 80대, 80년대, 90년대 주를 이뤄서 진행이 됐고,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들을 일단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 생긴 이후에 클라우드가 발전을 하면서 소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하면서 반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를 담을 수 없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는 담을 수 없게 되고, 별도의 또 사일로들이 계속 증가해서 생기고, 빅데이터라는 게 노출이 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저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또 활발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데이터들을 또 한번 통합을 시도를 하려고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서 또 다양한 데이터들을 하나의 인프라로 모으고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또 데이터 사이언스, 쿼리를 일단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쿼리를 하기 위한 인프라들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면서 또다시 사일로들이 발생을 하고 많은 또 문제점들이 대두가 됐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고자 현재는 클라우드의 다양한 벤더들, 그 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그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솔루션들, 데이터 브릭스, 레이크하우스를 주장하고 있는 데이터 브릭스 같은 클라우드 벤더들이 성장을 하면서 더 큰 통합된 이런 클라우드 환경으로 지금 또 옮겨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다양성들이나 이런 진화가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많은 부분들 해결도 해왔지만 또 새로운 문제점들도 생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고민이 많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는 문제점들 중에 데이터 거버넌스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난해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데이터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거버닝을 통해서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저희 내부 리포트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안타깝게도 거의 62%가 넘는 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50% 이상의 데이터를 찾을 수 없거나 접근이 안 되거나 분석이 안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즉 데이터를 다 모으고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제대로 활용을 하는 것은 정말 25% 정도밖에 되지 않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활용을 못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그 데이터의 역사, 구축된 인프라들의 그 기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일로들에 대한 현상들이 생김으로써 생기는 사실 그런 문제들이고, 한 번 큰 빅뱅으로 통합을 이뤄서 표준화나 이런 거를 이룬다고 해도 사실 또 시간이 흐르면 계속 사일로 현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계속 새롭게 생기는 데이터들을 활용하기가 어렵거나 오히려 또 과거에 있었던 더 중요한 기업 데이터들은 찾을 수가 없거나, 그런 지식들은 과거에 있었던 임직원들이 가지고 사실 그 전파가 안 되거나 하는 현상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 부분, 데이터 거버넌스, 저희 개인정보나 IT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약간 중앙 집중해서 세밀한 관리를 원하지만 사실 그 다양한 데이터 소스 지금 생기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뭔가 통합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에도 가까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카탈로그와 비즈니스 컨텍스트 이런 내용들을 입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행착오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중심의 이니셔티브의 페인 포인트라는 조사를 파운더리에서 올해 진행을 했는데요. 그 파운더리에서 진행한 결과를 보면 뭐 분석은 사실 모든 기업의 페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거의 요즘에는 분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으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데이터 플랫폼 쪽에서의 페인 포인트는 보안과 거버넌스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2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글로벌에서 조금 트렌드하게 다른 거는 데이터 분석은 이미 좀 진행이 돼서 문제점들이 좀 줄어든 상황태고,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데이터 품질을 어떻게 더 좋게 하느냐, 관리를 하느냐에 좀 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국내 좀 사정이긴 한데, 제가 본 관점에서 2021년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를 소비를 하는 직접 소비자 대비 인원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까지는 좀 상위하고 있었지만 작년부터 그 증가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전문 데이터 엔지니어가 또 주니어급이나 그 중급 개발 엔지니어 분들이 사실상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기술 자체는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소모적이거나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 기피성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 이런 데이터 플랫폼들이 좀 더 빨리 고도화가 되고 자동화나 이런 엔지니어도 데이터를 실제로 많이 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업무 설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런 문제점들은 계속 발생을 하지 않을까,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모던 아키텍처는 어쨌든 그 한계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파편화되어 있고 사일로화되어 있어서 제때제때 데이터를 공급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품질도 계속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모던 아키텍처, 모노리틱 단일화된 아키텍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유지 보수하기가 힘들고 호환성이 부족한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로 이제 가트너나 저희가 주로 보는 이제 포레스터 같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 리포트, 연구 리포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인용을 해서 보고 있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는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인사이트를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비즈니스는 계속 성장하면서 신규 데이터, 신규 저장소, 요구사항, 규제 대상, 데이터 유형, 복잡성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늘어나는 시간과 비용이 있을 거고, 또 전문 인력은 줄어드는,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이나 이런 인프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인프라를 먼저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데이터 메쉬나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제 연구 리서치 기관이나 지금 데이터의 이 산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아키텍처가 내 조직에 맞는지를 잠깐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패브릭은 가트너에서 사실 처음 정의한 용어이기도 한데요. 모든
디자인, 통합, 배포 이런 데이터 오브젝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자동화를 시키고 Continuous Analytics, 지속적인 분석과 AI ML을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능하게 하는 이런 아키텍처 패턴을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포인트로 하나씩 조금 더 도식화해서 보면 어쨌든 기존에 갖고 있던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어떤 패브릭이라고 하는 천으로 뒤덮어서 일단은 다 가려놓고 그 위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활용을 해보자. 그렇게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용어로 정의를 했고, 여기서 뭐 레이만이라는 분이 정의한 내용들 안에는 다 통합된 데이터, 통합된 뷰, 통합된 데이터 이런 용어, 그 다음에 자동화 이런 단어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패브릭의 주요 요소들은 1번부터 지금 6번까지 이렇게 6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어규멘티드 데이터 카탈로그가 단순히 테크니컬 메타데이터만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시멘틱을 가지고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노레지 그래프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메타데이터를 액티브하게 계속 활발하게 변경하고 자동으로 갱신하는 듯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 레커멘데이션 엔진이 돌아가서 어떤 모델 데이터, 어떤 데이터가 내가 찾는 데이터인지를 추천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뭐 새로운 마트나 그런 서머리 테이블들을 생성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키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데이터 메쉬를 좀 들여다볼 건데요. 데이터 메쉬는 또 다른 파라다임이고 또 다른 어떤 아키텍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더 조직적인, 구조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던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는 단일팀에서 이제 분산된 조직의 관리팀으로 조직을 나누고, 그렇게 나누어진 각각의 독립적인 유닛,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그 유닛이 데이터를 상품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상품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고요. 이를 통해서 디펜던시를 끊어내고 각각이 자유롭게 좀 더 자유도를 가지고 자기의 환경과 자기가 생각하는 기술들을 활용해서 최적의 데이터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데이터 프로덕트를 모아서 또 다른 곳에서 활용을 하거나 할 수 있도록 기업 내부의 조직을 약간 분산 구조로 바꾼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도메인 이런 노레지들은 사실 현재 구조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맨 왼쪽 그룹은 웃고 있는데 가운데 그룹은 찡그리고 있고 마지막은 그냥 그렇죠. 네. 그냥 그런데 사실 데이터를 생성하시는 분들은 뭐 데이터를 어떻게 소비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이제 본인들의 서비스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되느냐의 관점으로서는 사실 데이터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제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나 그거를 비즈니스적으로 푸는 맨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것도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많이 사실은 알고 있죠. 근데 중간에 낀 사실 저 같은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플랫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도메인 노리지를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다 그 많은 양쪽 사이드의 요구사항들을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같은 툴쟁이나 이 데이터쟁이들은 좀 많은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고자
이 데이터 메쉬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 거고요. 도메인이 데이터를 오너십을 가지고 가고 데이터를 상품화를 해서 그 상품화하는 거에 대한 품질을 책임을 지고 다른 조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제품화를 할 수 있도록 셀프 서비스를 하는 자체적으로 기술을 적용을 해서 배포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플랫폼도 도입이 되고, 개별적으로 각각의 조직에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가지고 가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거버넌스를 하는 게 통합하고 뭐 이렇게 페더레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컴퓨테이셔널, 즉 좀 다이나믹하게 필요에 따라서 시멘틱을 이해를 하고 이런 공유된 엔티티를 이해를 해서 거버넌스를 할 수 있고, 전체적인 글로벌한 시큐리티 정책, 거버넌스 정책을 중앙에서 이거는 통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 메시나 데이터 메시나 데이터 패브릭 같은 이런 아키텍처 패턴을 사실 기존의 모노리틱하고 센트럴라이즈 중앙 집중화된 아키텍처로만은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물리적으로 손을 대야 되기 때문이고, 이미 쌓여있는 그 많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들을 또 별도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나누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에포트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기술만으로는 지금 얘기한 이런 두 가지 아키텍처 패턴을 기업에 적용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디노드에서는 이런 문제를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과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논리적 접근이라는 게 정말로 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적인 접근으로는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합니다. Stop collecting, start connecting. 더 이상 데이터를 모으고 물리적으로 이동시키지 말고 데이터 소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오너에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컨슈머를 하도록 하자. 물론 데이터를 오너하는 쪽에도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라는 게 저희 디노도의 생각입니다. 가트너에서는 아까 그림으로 좀 보여드린 그 내용과 유사한 그림이긴 한데, 이미 2018년도에 맨 오른쪽에 로지컬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개념을 다음 세컨드 메이저 사이클, 분석 환경에서의 세컨드 메이저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로지컬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부분인데요.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ODS, 마트, 데이터 레이크, 스테이징, 인제스트 하는 이런 컴포넌트들을 싸잡아서 논리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앞으로는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부분입니다. 이거는 디노도의 고객들을 좀 리서치를 한 결과들인데요. 지금 저희는 약 글로벌하게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있고, 커스터머로 고객으로 있고, 그 고객분들이 디노도를 활용했을 때 가장 임팩트 있는 효과를 서머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83%가 그 타임 투 레베뉴, 어떤 가치, 매출을 일으키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83%나 감소를 시켰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데이터 이동량과 이를 지원하는 프로세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제 논리적으로 데이터 패브릭 같은 구조를 만들어내면 이 83% 정도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데이터를 준비하는 노력도 67%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데이터 가상화라는 논리적인 접근이라는 부분이 제공을 하는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한 비즈니스 로직 이런 부분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기가 훨씬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5%의 감소, ETL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보다 65%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이거는 데이터를 ETL로 모델링을 하고 데이터를 실제로 이동을 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거의 다 대부분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용이해지는 현상 때문에 저렇게 되고요. 그거로 인해서 ROI가 약 400% 성장을 하는, 그리고 투자에 대한 리턴을 6개월 안에 이뤄내는 그런 통계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아키텍처는 논리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데이터의 위치와 데이터의 물리적인 스키마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해방을 해서 컨슈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 모든 논리적인 부분들은 비즈니스에 맞게 다시 재조합을 하거나 용어를 바꾸거나 할 수 있고, 그 비즈니스 용어를 사용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굉장히 시멘틱이나 이런 부분들, 보안, 거버넌스 이런 것이 통합돼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제대로 수립을 하는 거를 수립한 정책을 실행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가상 레이어를 하나 더 씌우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형태로 물리적인 형상이 변화를 하더라도 그 미래에 대한 변화를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일들을, 이런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가상화라는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 관리를, 통합 관리를 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런 논리적인 데이터 패브릭을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기초를 다져 놓으면 향후에 그 비즈니스의 변화, 지금 다양한 그 산업의 성장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유연하게 적용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루는 6가지의 키 역량은 당연히 앱스트랙션, 추상화 부분이 있고요. 데이터를 컨슈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데이터를 제공하는 딜리버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옵티마이즈 돼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통합해서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케이퍼빌리티가 있고, 이런 거를 위해서 쿼리를 아주 지능적으로 가속화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비즈니스적으로 풀어내는 방법으로 어드밴스드 시멘틱, 데이터 카탈로그,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 카탈로그를 쓰면서 데이터를 소비하기 위해서 위한 자동화나 추천, 이 환경들을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보안과 거버넌스, 이런 키 캐퍼빌리티가 데이터 버즈에서는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런 기술들을 이런 다양한 유즈 케이스, 지금 현재 기업이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유즈 케이스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패브릭, 데이터 메쉬만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라든가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서 데이터를 통합 관리, 가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환경이 구축이 되면 지금 데이터를 소비를 하는 다양한 환경의 사용자나 어플리케이션 툴들도 지원을 단일화된 환경에서 한 가지의 기술로 사일로 현상을 제거를 하고 서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6가지를 간단하게 시간이 다 됐네요. 추상화는 당연히 앱스트랙션 레이어를 씌워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하나의 가상 리포지터리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가상 리포지터리에는 절대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고 모든 쿼리는 소스에 맞게 옵티마이즈가 돼서 소스한테 델리게이션이 돼서 프로세싱이 되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단순히 모든 셀렉트 되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서 버퍼에서 처리를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족족,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부분, 처리를 하고 처리된 결과들을 바로바로 컨슈머한테로 던지는 조인 오퍼레이션이든 유니온이든 데이터를 어떻게 조합을 하든 그 결과가 나오는 족족 바로바로 리턴을 하는 형태로 스트리밍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실시간 접근도 가능하고요. 물론 기술적으로는 카프카 같은 거를 연결해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 새로운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AI를 적용을 해서 데이터를 추천을 하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서머리 어떤 쿼리에 대한 활용도를 보고 쿼리를 실제 어떤 마트 형태로 어떤 서머리 데이터로 말아 놓으면 물리적으로 많은 건 아니고 쿼리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지를 추천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스마트 쿼리 가속화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 메타데이터 보안 거버넌스는 사실상 굉장히 파인 그레인드 아주 세밀한 제어가 가능하게 되어 제공을 하고 있고 데이터 마스킹 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로우, 컬럼, 밸류까지도 모든 제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사용자들로부터 또는 시스템으로부터 제한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틱 의미론적인 부분들을 추가를 하는 것도 당연히 그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계속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고도화가 계속 돼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태그나 이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인지 내가 승인을 하거나 커멘트를 달거나 액티비티 활용도를 본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드밴스드 시멘틱이라는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여기에서 서치를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접근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인테그레이션 서드파티 툴 데이터 거버넌스라든가 아니면은 컬리브라 같은 데이터 카탈로그 관리 툴과 연동을 해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 서머리랑은 조금 다른 스마트 쿼리 엑셀러레이션과는 조금 다른 기능이긴 하고요. 이거는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내가 사용하는 주로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이고 그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 그리고 더 활용 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무언지를 추천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내가 쓰는 형태를 학습을 해서 그 학습에 대한 결과물들로 추천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 밑에 넷플릭스의 추천 시스템과 비슷한데 데이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큰 기능들과 좀 오버뷰에 대한 내용들을 디노더는 이런 아키텍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노더가 제공되는 엔진은 중간에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 엔진이 크게 있고요. 여기에서 모든 소스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여기 있는 소스들은 바로바로 작업 없이 바로 다 데이터 소스 UI에서의 클릭 몇 번으로 다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데이터들을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이 메타데이터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뷰들을 생성을 해서 서머리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뷰들을 가지고 표준화된 SQL과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해 다양한 툴과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데이터를 실제로 API 형태로 서빙을 할 수 있는 클릭 몇 번으로 웹 서비스를 개발해서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디노도가 그 기존의 인프라들을 다 뒤덮어서 가상화, 추상화 시키면 이 단일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모든 컨슈머들이 데이터를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중앙 집중화돼서 용이화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로지컬 데이터 패브릭은 말씀드렸듯이 앞단에 디노드를 보고 놓고 이렇게 모든 뒷단을 가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스 쪽에 하나의 가상화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CDC, ETL이나 뭐 이런 데이터를 이동하는 요소에서도 인터페이스를 단일화를 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지컬 데이터 메시는 각각 조직이 갖고 있는 도메인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별도로 하나하나 다 논리적으로 가상화를 해서 그런 가상화된 데이터에 대한 에셋들을 아까 얘기하는 뭐 데이터 API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컨슈머블하게 제품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기술적으로 오늘 세션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회사를 소개를 잠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노드는 벌써 한 20년이 된 회사이고요. 데이터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사실 나온 게 한 17년 정도 됐는데 그 개념이 나온 초기서부터 데이터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한 우물을 판 회사고 지금 글로벌하게 펼쳐져 있고요. 1000개 이상의 고객이 있고 300개 이상의 파트너들이 글로벌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가트너나 포레스터 쪽에서 데이터 패브릭, 인티그레이션, 데이터 가상화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리더로 꼽히고 있고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써보는 것만큼 저희 솔루션을 접해보실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30일 트라이얼로 클라우드에서도 이런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 원하시는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커스터머 유즈 케이스는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레퍼런스긴 한데 어쨌든 이런 스파크나 이런 기존의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가상화를 해서 이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변경을 하는데 적극 활용을 했다는 거고요. 스트림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유세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과금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과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고 그거를 디노드의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으로 로지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함으로써 해결했다. 그리고 액세스 포인트를 단일화를 해서 거버넌스나 이런 것도 중앙화를 시켜서 최초로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유즈 케이스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유사한 유즈 케이스이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섹터에서 사업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오늘 이 홀에서 7, 8번에 부스, 오른쪽 끝에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데모나 실제로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후에 시간을 내서 와서 좀 같이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이 착한 명은 부장님이 저희 BDR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